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 롱타임 노씨. 요새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보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한동안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그럼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올라요? 그래서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이 어려운 시기 모두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대출 금리에 관한 겁니다. 이 오변도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아, 사실 이 그래요? 부분을 제가 잘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만 하셨네. 오늘 주제는 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아, 혹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오다가 들어보긴 한데 사실 제가 뭐 관심이 없는 분야여가지고 아. 잘은 몰라요. 즉 금리 요구 인하권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후에 내 신용 상태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승진을 했다거나 연봉 인상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 재산이 불어났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내 신용 상태가 상승이 됐을 때 금융회사에 이미 받았던 대출의 금리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에요. 좋다. 중요한 점은 네. 내가 신용 상태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은행이 먼저 이걸 디텍트 해가지고 알아서 깎아주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알아서 요구를 해야지만 그렇죠. 그치. 내가 먼저 은행에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지네는 그냥 받으면 되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은행은 따박따박 이거 다 그쵸. 가져간다는 겁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금리 인하 네. 요구권은 은행 대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상호저축은행도 있을 그쵸. 수 있고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그 설립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 새마을금고 이것도 설립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네, 신용협동조합,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아. 새마을금고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출 받은 사람이 은행에 먼저 제가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원래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네. 사실 2002년부터 있긴 했어요. 2002년부터 있긴 했는데 그때는 은행마다 네.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가 권리를 아니었구나. 잘 몰랐죠. 그러다가 음. 은행 보험회사, 네. 그다음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래서 아예 2018년 12월부터 도입이 됐고요. 시행은 2019년 6월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 대출 계약 이후부터는 네.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신용협동조합 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도입이 됐고요. 시행은 작년 7월. 진짜 얼마 안 됐다.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네. 2022년 11월에 시행해서 시행은 올해 2024년 5월부터예요. 개인 대출일 경우에 네. 취업을 했다거나 승진했다거나 연봉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부터 재산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빚을 내가 열심히 갚아서 빚이 줄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신용 평점 등에서 신용 상태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겠죠. 네. 재무 상태가 개선됐다거나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실제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다 되느냐? 100이면 100 다 되지는 않죠. 예. 깐깐할 것 같은데. 깐깐하죠. 제가 만든 표를 보시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 통계이고요. 네. 은행 이외의 모든 금융회사를 포함한 거예요. 2019년부터 신청 구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네요. 2022년에는 약 120만 건. 그리고 실제 수용률은 30% 채 안 됩니다. 28.8%네요. 그리고 이것은 네. 이제 다음 은행 연합회 자료인데 은행들은 주기적으로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그 얼마나 잘 해줬는지 통계를 수행을 공시하게 하고 되어 있지.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은행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네. 그 행사에서 수용률이 다른 금융회사보다는 약간 높아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낫다. 이걸 보셔야 돼요. 모든 대출 상품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게 있어요. 또.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건 내 신용 상태가 올라갔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대출 같은 거는 네. 이 사람의 신용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대출들이 있어요. 그런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표 마지막을 보시면 네. 이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고객님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하면 그 네. 안 된 이유를 통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불수용 사유를 전부 다 더 세분화해서 통지하게 되죠. 앞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여기 불수용 사유를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도 그쵸, 있어요. 애초에 안 정책 되고. 그렇죠. 정책 자금 대출 같은 거. 그리고 이미 최저금리예요. 이미 최저금리라 깎아줄 여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은행마다 그 신용 상태를 계산한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마다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너무 경미한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미 최고 한도를 갖고 있어서 깎아줘도 최고 한도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갚아낼 수밖에 없네요. 이러면.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주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된 상품, 뭐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고 네. 이미 최저금리 적용됐다거나 뭐 신용도 계산이 경미하다거나 네. 신용도 계산을 반영해도 최고금리다 이러면은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음. 결론은 이제 내가 승진을 네. 하거나 연봉 인상이 있었거나 또 재산이 늘어났다 이러면은 꼭 은행이나 그 금융회사에 내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이건 알아봐서 나쁠 게 없을 것 내 같아요. 권리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이런 데는 금융회사가 네. 연 2회를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문자 띠링 받고 안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대충 보고 넘기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는 뭐냐면 6개월마다 한 네. 번씩 너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먼저 통지를 해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객님 혹시 신용 상태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이 권리 행사해 보시겠어요? 라고 한번 너희들이 물어라 라고 이제 앞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처음 아시는 그렇죠. 분들도 꼭 있을 테니까. 챙겨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또 그냥 우편물이나 뭐 문자 오는 거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